엑셀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요제는 100페이지입니다. 데이터 있시면 돼요. 자, 오늘 할 것은 분석 작업 유형 두 번째 거예요. 데이터 도구와 필터인데요. 유형이죠. 피벗 테이블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 유형 1입니다. 데이터 도구와 필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데이터 도구가 데이터 유의성 검사가 뭔지 알아봅니다. 자, 데이터 유의성 검사는 입력 제한을 거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특정 범위 안에 데이터 성격에 따라서 우리 제한 대상이 다 틀리거든요. 특정 범위에서 우리가 제한 설정을 하면 그 입력 범위를 넣을 거거든요. 그것을 벗어났을 경우는 오류를 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 유의성 검사의 제한 대상이 뭐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면 데이터 성격에 따라서 제한 대상이 다 달라지고 잠시 한번 눌러보면 데이터 탭에 가면 그 데이터 도구에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데이터 유의성 검사가 있어요. 좀 넓게 해가지고 여기 데이터 유의성 검사가 있죠. 이거 잠시 눌러볼까요? 그럼 설정 탭에서 여러분들 제한 대상이 있거든요. 이 제한 대상을 눌러보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범위를 잡았을 때 이 범위 안에 데이터 성격에 따라서 이 선택이 다 틀려요. 주로 이제 정수는 여러분들 뭐 할 때 쓰냐면, 그 범위 잡았을 때 그 안에 데이터 성격이 숫자면 정수입니다. 그리고 소수점도 숫자거든요. 주로 소수점은 백분율을 제한을 걸 때 쓰는 거예요. 입력 데이터가 백분율입니다. 정수는 숫자. 근데 보통 우리가, 커말에서는 정수입니다, 숫자는. 백분율은 소수점으로 제한을 걸 거예요. 그다음 문자 데이터는 목록. 날짜는 날짜고요. 시간은 시간이죠. 텍스트 길이는 이제 글자 길이 제한을 걸 때, 쓰는 건데, 잠시 누를까요? 해당 범위보다는 야는 는을 해가지고 길이 어떤 셀 안에 글자를 칠 때 세 글자만 입력받도록 하겠다면 3을 넣어야 돼요. 글자 길이가 세 글자가 아니면 다 L을 할 때야. 그때 쓰는 게 텍스트 길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밑에 사용자 지정은 수식으로 작성할 때 주로 함수가 입력할 때 함수식을 넣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시험에 좀 나와요. 그리고 주로 이제 시험에 기본 나오는 게 점수, 목록인데요. 나머지는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날짜도 물론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지정. 이것 빼고는 랜덤으로 아직까지 좀처럼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점수, 목록, 날짜, 사용자 지정, 텍스트 길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출에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한 대상을 두면 만 점수를 했을 경우 또 해당 범위는 이제 연속 범위 제한, 뭐 0에서 100을 입력한다면 0에서 100 사이 값 이외에 입력하면 에러가 탁 띄우고 뭐 그런 제한 조건 아주 많죠. 그죠? 문제에 따라서 선택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먼저 제한 대상을 할 거고요. 설명 메시지는 이건 좀 모든값 해놓고 설명 메시지는 해당 요 셀에 가면 풍선도말처럼 설명문에 나와. 그것을 띄우는 게 바로 책 보면 왼쪽에 첫 번째 그림 노란색 박스 있죠. 거기 설명 메시지에서 설정한 내용이에요.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오류 메시지는 오류 메시지 탭에 가서 설정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설명 메시지하고 오류 메시지는 뭐 그대로 보고 치면 되니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제 설정만 조심하시면. 요것이 이 키워드거든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특정 범위에 대해서 입력 제한을 거는 기능이니까,
제한 대상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범위부터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내려와서, 요거는 뭐 설명은 아니니까 키워드만 잡은 거니까요. 그러면 내려와서, 요거는 설정 탭이 중요하다는 것을 잠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요, 범위가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범위를 지정 후 데이터 유성 검사를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 방향이죠. 작업 방법이죠. 그러면 문제에서 특정 범위를 범위가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럼 특정 범위가 제시되어 요거부터 잡는기, 요거부터 범위부터 지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 유성 검사 클릭해서 설정 탭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제한 대상을 설정하고 제한 범위를 설정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설명 메시 탭에 가서 그림 보고 칠 거고, 야도 그림 보고 칠 겁니다. 근데 아이미 모드는 시험에서 우리 책에는 없어요, 이 문제가. 이 아이미가 뭐냐면, 우리 아까 잠시 메뉴 다시 떼어볼게요. 우리 그때 아이미 모드가 있거든요. 그건 입력 모드. 항상 영어만 치는 데이터라면 영문, 한글이면 한글. 요거만 선택하면 돼요. 전자는 절대 선택하면 안 됩니다. 전자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그 반자하고 전자가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한글 영문은 반자거든요. 반각 문자자입니다. 키보드에 있는 문자고 전자는 정각 문자입니다. 키보드에 없는 특수 문자입니다. 그래서 만약 혹시나 한글 전자나 영문 전자를 했을 때는 키보드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전자는 선택하지 말아야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통 요 세 가지 설정이 나오다가 기출에서 몇 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순서대로 설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설정 탭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언급했던 요거죠. 제한 대상 설정은 해당 범위 입력 데이터 성격에 따라서 설정이 다르다 있죠. 그리고 제한 대상을 설정하는 제한 방법을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뭐 이상 이하, 뭐 연속 범위, 즉 해당 범위 이런 걸 설정하는 거예요. 정수는 숫자고요. 소수점은 숫자에 해당되는데 야는 주로 백분율을 설정할 때 많이 씁니다. 근데 숫자로도 가능해요. 소수를 포함해서 숫자를 입력할 경우는 소수점 가야 돼요. 그리고 소수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숫자 데이터거든요. 정수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고, 목록은 주로 문자 데이터인데 숫자도 목록으로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숫자, 뭐 어떤 법 입력해놓고 요 숫자만 입력되도록. 숫자도 할 수는 있습니다. 주로 목록은 문자일 때 많이 쓰더라 이거죠. 목록 범위 눌리면 목록이 나오거든요. 여기 목록에 나오는 데이터만 쓰게끔. 날짜는 날짜 데이터고 시간은 시간 데이터고 텍스트 길이는 길이 제한이죠. 아까처럼 이름은 세 글자만 입력되도록 하면 길이 제한이 있죠. 그리고 사용자 지정은 이제 여기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함수식을 작성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책 보시면 실습을 해보면요. 그 책에서 A4부터 A33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데이터가 날짜 데이터거든요. 그럼 난 날짜가 시 그러면 중요한 것은 데이터 유성 검사로 들어갑니다. 데이터 유성 검사를 클릭하시고 설정 탭에 가서 날짜 데이터니까 제한 대상이 날짜입니다. 그리고 문제 보면 190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죠. 그건 해당 범위거든요. 자, 그럴 때 시작 날짜를 1907년 빼기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끝 날짜는 2025년 빼기 12월 빼기 30일. 요 날짜 아니면 에러 뜹니다. 자, 그래놓고 일단은 입력을 잘 하셨다면 요까지 여러분들 설정 탭 살기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림 보면 왼쪽에 설명 메시지가 노란색 박스거든요. 그거 보고 쳐야 됩니다.
또 설명 메시지를 탭을 클릭하시고요. 제목에는 첫 번째 줄에 있는 붉은 글자 있죠? 그걸 치면 돼요. 입력 날짜 범위죠. 그거 치면 입력 날짜 범위.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것부터 설명 메시지거든요. 1900년 물결 도시 2025년, 2025년. 그리고 여기까지가 설명 메시지고요. 오타 있으면 안 돼요. 띄어쓰기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 탭에 가셔가지고, 오른쪽에는 그림이거든요. 날짜 확인돼 있고, 창하게 돼 있죠. 아이콘은 느낌표. 정보고요, 정보. 제목에는 저기 날짜 확인 살핀 게 있죠. 날짜 확인이고요. 오류 메시지는 입력 날짜가 정확한지 확인 바랍니다. 다음에 점이 있거든요. 이거 보고 치면 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0점이 될 수가 있는데, 오타나면 0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통 이 시험 치러분들이 대충 하는데, 그 떨어질 만도 하죠. 뭐든지 대충은, 커만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쉽게 해가지고 타자 안 보고 넘어가고 이러면 안 돼요. 아이콘도 봐야 됩니다. 뭐, 일단은 오타 없는지 보시고요. 아니, 오타 좀 봐주면 안 됩니까? 그럼 다 봐줘야 되죠. 뭐 이거 대충 쳐도 되고, 날짜 맞춰도 되고, 그러면 뭐 시험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써요. 시험은, 애누리 없습니다. 무조건 0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칠 때는 긴장을 하면서 시험 치는. 그래서 오타 잘 검사하시고요. 그리고 끝에 이 점이 찍혀 있잖아요. 점 안 찍고 10점 나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확인. 끝난 건 아니고, 여기서 확인해 봐야 되죠? 갖다 대면 오타 검사. 뜨는지도 봐야 되죠? 일부러 오를 띄울 건데, 오를 더 떠야 됩니다. 그죠? 안 뜨면 잘못된 거죠. 만약 2025년 12월 31일까지니까 A4셀에 2000, 여러분들 26년 빼기 1 빼기 1 쳐볼까요? 날짜 범위를 넘어갔잖아요. 엔터 치면 오류는 당연히 떠야 되고, 뜨면서 오타 검사. 내가 잘 썼는지, 느낌표 나오는지. 그죠? 잘 됐다면 지속. 여기까지가 데이터 유의성 검사 설정상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인데, 필터 기능이에요. 이 자동 필터인데, 평안에 두고, 어, 참고로 커멀 1급 공부는 기사 공부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한 달 바짝 줘야 돼요. 음. 자, 그러면 계속하면요. 필터는 자동 필터인데, 이를 평안에 두고, 저 위에 보면요.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우리 고급 필터는 해봤고, 이기 자동 필터. 그러면 제목에 여러분들 뭐가 생기냐면, 이거 누르면 앞에 적 필드명 옆에 하살표가 생겨요. 이게 필터링 더 오거든요. 자, 그러면 책 보면 생년월일이 2000년 1월 1일 이후죠. 그럼 생년월일 요 필드 옆에 하살표 있죠. 눌려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말 거냐면 날짜 필터 갖다 대면 이유라는 게 있습니까? 있죠. 그리고 이유라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눈도 찍어 놓으세요. 이전, 이후 해당 범위. 내일, 오늘, 어제, 주, 월, 분기, 년이죠. 여기에 요일 있습니까? 요일로 필터하는 게 있나요? 없죠. 필기시는. 이거 나옵니다. 에이, 내 시험 칠 때는 안 나왔는데. 안 나올 수도 있죠. 다 네트워크로 뿌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실기할 때 눈도장을 찍어 놔야 돼요. 주는 없다. 주 말고 요일은 없다. 와.
지금 뭘 하냐면 실기는 뭐 가서 이유만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 입력하냐면 그대로 치면 됩니다. 2000 빼기 1 빼기 1이죠. 1월 1일 이후니까. 진짜 공 안 넣습니까? 넣어도 돼. 뭐 1월 1일 넣고 5일 5일 똑같죠. 뭐. 자, 확인해 볼까요? 잘 나오는데. 10회 12에 12에 24에 30점 나옵니까? 이러면 쉽죠. 근데 이게 너무 쉬우니까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동 필터를. 왜? 점수 주기 아깝다 이거지. 이제는. 어. 그래서 이거 나오면 여러분들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죠? 좀 잘 안 내요. 요즘에는. 딴 걸 내요. 일단은 한 개 있고요. 넘기시가지고. 두 번째는 막바로 우리 교재는 유형 체크인데 이 중간에 좀 복수 문장 넣어놓죠. 뒤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뒤에 한 문제 넣어놨는데 여러분 그건 좀 이따가 풀고 두 번째 유형 체크인은 왜 시험에 잘 안 나오느냐 해보면 압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 개 봤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파일 가서 열기. 이제 소스 열 수 있겠죠. 제가 말 안 해줘도. 출제형 공익 빼기 1을 열시면 되죠. 자, 또 여러분들 이것은 기능이 다르거든요. 유형입니다. 유형 2는요. 여러분들 중복된 항목 제거. 사실 쉬운데 회사에서 필요하죠. 일일이 중복된 항목을 지우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 이 기능이 아주 좋은 기능이거든요. 쉬우면서도. 그 말 그대로 특정열을 선택했을 때 엑셀이 알아서 중복된 데이터를 검사해서 지워준다는 얘기죠. 완전 필요한 기능이죠. 요거 할 거고요.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은 특정 범위만 잡아서 메뉴를 써가지고 뭐 수식 쓰는 건 아닙니다. 추출해서 그 추출했던 여러분들 결과를 색깔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서식 넣을 거니까. 그 넣었던 서식만 셀에 들어있는 셀에죠. 색깔이 들어있는 셀에 대해서만 추출하는 게 색 기준 필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조건부 서식하고 필터하고는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연관성이 있으면서 이것도 쉽고, 요것도 쉽고, 이것도 쉬우니까 안 되는 것이. 제가 출제위원회라도 안 됩니다. 1급치고는 너무 낮아요, 난이도가. 그래도 명색이 1급인데. 그래서 기능은 참 필요한데 잘 손이 안 가는 거죠. 출제하려니까.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목된 항목부터 지우겠습니다. 표 안에 두고 1번입니다. 첫 번째 거죠. 책에.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표일에서 성명, 부서, 직급열을 기준으로 중복된 값이 입력된 수를 포함하는 행을 삭제하시오. 그러면 표 안에 두고 여러분 삭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엑셀에 줍니다. 그러면 데이터 탭에 가서 여러분들 중복된 항목 제거를 하면 이게 데이터 도구에 있으니까요. 나온다는 소리죠. 중복된 항목 제거. 클릭해볼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체크돼 있거든요. 우리는 책 보시면 성명, 부서, 직급만 검사할 거다 이거죠. 모두 선택 취소. 검사할 열만 체크합니다. 성명 체크, 부서 체크, 직급 체크. 세 개만 검사해서 중복된 걸 지우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다섯 개가 지워졌다. 제거했습니다. 확인 누르면 끝. 여기 첫 번째 거고.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 없죠. 두 번째는 조건부 서식도 쉽습니다. 셀 강조 규칙을 이용하는 게 메뉴고요. 어떤 영역에 대해서 D3부터 D24죠? 범위 잡습니다. 딱 이 범위만, 기본 그 범위만 잡으면 돼요. D3부터 D24 잡았습니다. 딱 이것만 잡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우리 조건부 서식 가볼까요? 홈 탭에 가서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뉴를 쓰는 거죠. 셀 강조 규칙. 요 가라 이거죠.
거 가서 중복된 값에 대해서 서식 내라 이겁니다. 그럼 가서 셀 강조 규칙에 여러분들 중복값이 있죠? 제일 밑에 클릭 메뉴만 잘 쓰면 돼. 그러면 기본적 색깔이 한 개 들어가고요. 중복값에 대해서 여기에 서식 넣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 보면 서식은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제목이죠. 그럼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서식이 총 몇 개 있냐면 여섯 개죠, 여섯 개. 여섯 개가 아닐 경우는 요거 눌려서 사용자가 직접 서식을 지정하러 가시는 거예요. 없는 경우. 있거든요. 세 번째 있네. 요거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여기 여러분들 중복된 숫자죠. 여기 족구모 서식 끝이고. 이거만 어떻게 한다? 추출할 거예요. 필터 기본 거죠. 그거 뭐 표안에도 우리 데이터 탭에 가서 여기에 보면 필터가 자동 필터거든요. 그러면 필터 옆에 하살표가 생기죠. 기본 가가지고 우리 숫자 필터는 아니고요. 색깔만 있는 것만 추출할 때는 색 기준 필터 별로 가요. 그럼 일로 갖다 대볼까요? 그럼 색깔이 있겠죠? 뭐 있네 이거. 요 색깔만 들어간 것만 추출해야 되죠. 야를 클릭. 그다음에 클릭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4행부터 5, 6 이런 식으로 추출되죠. 여기 정답.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면 출제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잘 됐다면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가 유형 두 번째를 해봤고요. 다시 113페이지. 자, 파일은 닫고요. 이번에는 완전 정보 01을 열겠습니다. 자, 데이터 유선 검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뭐 복습은 복습인데 이 문제가 애매모호하게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F4부터 G16 잡아볼까요? 참조로 F4부터 G16 잡을 때 F4부터 G4를 잡고 컨트롤 Shift 아래 방향키 누르기 쉬워요. 음. 자, 이렇게 잡았다면 뭐 드래그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간과 기말에 이 점수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점수가 아무리 작아도 몇 점이에요? 0점 아닙니까? 점수가 마이너스 점수 없잖아. 일부러 이 마이너스를 주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그래, 그럴 때는 그런 전자 이름 나중에 30점을 넘지 않도록 이 말은 30점까지 입력할 수 있게끔 해라. 제한을 걸어라.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처음 시작을 0이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0을 넣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2하 30하가 되잖아요. 이렇게 넣어버리면 엄수값 넣을 수 있어요. 그죠? 점수는 최소한 0이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엄수값이 들어갔을 경우에 정답으로 처리된다면 밑에 따로 단, 엄수값도 포함이 적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말이 맞죠? 그런 말이 아니면 점수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요렇게 0부터 근데 0 음수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없이 이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말 그대로 이 문제가 이렇게 30점을 넘지 않도록 아니고 30점 이하 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하면 여러분들 그때 늙어야 돼요. 이하 30 해야 됩니다. 그죠? 이하라는 말이 꼭 들어가 있잖아요, 문제 속에. 그러니까 이하를 넣으셔. 음.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두 가지를 이 문제가 애매모호해요. 이런 애매한 문제를 좀 넣지 말고 좀 좋은 문제를 냈으면 더 좋았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늘 어떻게 하냐. 사용점 뭐 이하 30인데 거기 정답인데 무조건 여기 30 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유형이 나온다. 이건 틀린 거예요. 점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이하란 말이 딱 안 넣어놨잖아. 그래서 이런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들어갑니다. 범위 잡았으면요.
자, 여기에 데이터 도구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도구 위에 버튼 클릭. 설정 가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하시면 돼요. 숫자. 해당 범위, 왜 해당 범위냐면 0부터 3점까지 입력이라 그러면 점수가 보입니다. 이렇게 입력하기 위해서. 점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림 보고 치면 되거든요. 요것만 여러분들 잘 하시면 돼요. 설명 메시지 탭에 가서 우리 그림 보고 칠까요? 그림에 입력 범위라고 돼 있고, 첫 줄이 무조건 제목입니다. 두 번째 줄부터는 무조건 설명 메시지예요. 0, 물결 표시 30. 자, 그건 왼쪽에 있는 노란색 박스 보고 치는 거예요. 설명 메시지.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박스는 오류 메시지 박스거든요. 요 탭에 가셔가지고 스타일은 아이콘은 느낌표, 삼각형, 연고, 뭐고요? 제목은 여러분들 점수 입력돼 있죠. 점수 확인이죠. 분명히. 자, 그다음 여러분들 밑에 계속 가까이는 치면 안 되고요. 그 입력한 점수를 확인하세요. 점. 그거 치면 돼요. 입력한 점수를 확인하세요. 점이 항상 들어가 있더라고요. 띄어쓰기 잘 하시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확인. 저랑 일단 확인하면 이게 설명 메시지가 먼저 탁 나와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일부러 31.75까지 28을 오류 메시지 떠야 되겠죠? 뜨면서 뭘 확인하냐면요. 요거 오타 혹시 없는지. 자, 오타 있으면 어쩝니까? 그러면 취소, 일단 오타가 있다면 취소하고 다시 범위 잡아야 돼요. 다시 범위를 잡고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서 여러분들 여기 가서 수정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가서 또 수정하고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필드가 남았거든요. 요거 점수가 없어요. 필드까지 잘하면 10점이거든요. 또 자동 필드인데 이번에는 학과 필드에서 소프트웨어와 과 데이터 행만 그럼 소프트웨어과를 선택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표안에 두고 데이터 탭에 가서 필드 또 눌립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과 옆에 화살표. 자, 여기에 소프트웨어과만 체크하면 되는데 이런 문제도 잘 안 나오는데 이걸 넣어놨네요. 그래서 신기합니다. 일단은 요거 체크. 좀 잘 안 나오는 문제 넣어놨어요. 그죠? 자, 확인해 볼까요? 문자는 이게 잘 안 나오고요. 사실은 이게 많이 나옵니다. 택필 때 요거. 이거.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골라서 만들었을까요? 너무 신기할 정도.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 잠시 추출해 자겠습니다. 눌려가지고. 학과에서 필테이지. 클릭.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멀티로 시한 학과만 추출하시오. 그런 문제였다면 해볼까요? 학과 가서 여러분들 텍스트 필드, 그 다음에 시장 문자 가셔야 됩니다. 직접 멀티라고 치면 되죠. 멀티. 그리고 확인.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필터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여기서 잘 고를 수 있는 건지. 멀티로 시작하지 않는 문자만 추출하시오 해보세요. 멀티가 아닌 건 학과. 열려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멀티. 저 포함하지 않은 멀티 치볼까요? 이거 확인 누리면 멀티 아닌 것만 나오잖아. 그죠? 이 말을 살짝 바꾸면 또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어디든지 용수능랑하게 이거 다 쓸 줄 아셔야 돼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니까 캐릭터는 똑같은데 문제가 똑같은 거 나오면 맞추고 뭐 약간 다르면 또 못 맞추라면 안 돼요.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115페이지. 또 복수 문제인데요. 닫기하고. 이번에는 완전 정복
공이 열겠습니다. 자, 뭐 좀 쉬운 편은 아니겠습니까? 또 중복 데이터 지울 거고, 조건부 서식할 거고, 필터해 보겠습니다. 표안에 두고. 자, 지정 품목 횟수 열을 검사해서 중복된 값을 제한한 소리거든요. 그럼 표안에 두고, 똑같이 데이터 탭에 가서 여러분들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거, 데이터 도구 그룹에 있죠? 눌려가지고, 다 체크가 되어 있는 게 기본이거든요. 모두 선택 취소. 지정 품목 여러분들 3개 개수 열만 체크하고 3개. 그리고 확인 누르면 알아서 지우겠죠. 8개가 지워졌다. 확인 누르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끝난 건 아니고 첫 번째 하설표가 끝난 거고요. 두 번째는 조건부 서식, 셀 강조 위치. 아까 문제와 똑같아요. 중복값만 서식 넣을 거거든요. 그럼 G4부터 G17 영역만 잡아주셔야 됩니다. G4부터 G17 잡고 그 다음에 또 조건부 서식 들어가 볼까요? 자, 홈 탭에 가서 조건부 서식 가서 셀 간용 규칙 중복값. 근데 우리 넣을 색깔이 뭐냐면 연한 파랑 채우기거든요. 근데 요 안에 없어. 없잖아. 그 없을 때는 직접 사용자 지정 서식을 넣어서 서식을 지정하러 가야 됩니다. 눌려볼까요? 자, 채우기 탭에 가서 채우. 예, 뭐, 우리 지금 연한 파랑 채울 거 아닙니까? 배경색이. 근데 양은 아쉽게도 이름이 안 나오네요. 뭐, 정확히 알고 있으면 누르면 되는데, 나는 색깔용 잘 모르는데 어쩌지? 라고 했을 때는 무늬색 자동 눌려가지고 이 배치하고 똑같습니다. 양은 이름이 나오고, 양은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위치만 알고 이거 눌리지 말고 여기서 눌리면 됩니다. 그럼 연한판하고 위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무늬색 요거 자동 눌리가지고요. 색깔을 위치 확인하기 위해서 마우스를 올려보는 거예요. 이름이 나오잖아요. 연한파랑은 올려봤더만은 오른쪽에서 네 번째 거죠? 아, 위치만 확인하고 여기에서 눌려야 되겠죠, 그것을. 왜? 배경색 넣는 거거든요. 무늬색 넣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잘 들어갔잖아요. 요거 네 번째 거죠. 확인. 그다음에 확인 누르면 주목된 것은 두 개만 들어가요. 그럼 이 두 개만 연결해서 필터 기능을 통해서 추출할 거예요. 요 색만 들어있는 핵만 추출할 겁니다. 자, 요 데이터만 추출할 건데,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서 필터, 아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매출 옆에 화살표 생기죠? 클릭. 그리고 색 기준 필터 가서 요 색깔 들어간 것만 필터링 하겠다고 말이죠. 클릭하시면 그것만 나오죠. 그러면 두 개만 나옵니까? 멈춰요. 자, 요거는 그냥 워밍업이고요. 우리 기출 볼까요? 자, 이거는 우리가 기능을 처음에 접할 때 제일 좋은 문제로 보면 돼요. 기초하기. 그래서 여러분들 15페이지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자, 보면요. 닫기 하시고요. 이번에는 우리 프린트물 할 때는 열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싫어하셔가지고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자료 실습 파일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보면 데이터 유의성 검사 필터가 있죠. 얘를 더블 클릭. 자, 우선 제일 처음에 출제 요일은 책에 있는 문제인데 고른 겁니다. 그 다음 출제 이하고 출제 유형 3 있잖아요. 이것은 이런 문제가 우리 교재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교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잘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넣어놓은 형태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데이터 유선 검사 기능을 이용해서 표일에서 여러분들 1월부터 12월까지 셀까지 C4부터 N28이죠? 뭐부터 잡을까요? C4부터 N28 잡고. 자, 어차피 이 안에 데이터는 숫자 데이터입니다. 점수로 하면 되고요. 요양한 범위를 20 이하, 20 이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엄수값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하 나왔으니까 이하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것을 이하를 써야 되는데 또 고민을 쓸데없는 고민을 해가지고 0에서 20 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업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하가 나오잖아요. 이하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탭 가서 여러분들 보시면 데이터 일성 검사 클릭. 그리고 숫자니까 여러분들 설정 가서 제한 대상의 숫자는 정수고 해당 범위 아닙니다.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보니까 20 이하죠. 20. 이거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설명 메시 탭에 가서 제목에 뭐 치냐면 여러분 노란색 박스 잘 보입니까? 필수 입력.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반드시 엔터 입력하셔야 해서 침대좀 입력하셔야 합니다. 전까지 있겠죠. 그 다음에 설명 메시지 탭에 가서 스타일은 느낌표 동글뱅이는 정보고요. 그에 대한 타이틀은 입력 범위 초과. 그리고 치우면 되니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는 20 이하의 값만 입력해 주세요. 점. 20 이하의 값만 입력해 주세요. 점. 이때 뭐 띄어쓰기만 잘 해주면 되죠. 자, 이게 잘 됐으면 여러분들 확인. 그러면 과연 여기에 떠줘야 되고요. 1월에 여러분들 여기 2라는 입력된 값에 우리 뭐라 치냐면 21을 치면 오류가 돼야겠죠. 그리고 취소하고 마이너스 1 쳐볼까요? 오류가 안 돼야 됩니다. 그죠? 오류 뜨면 안 되죠? 마이너스 값 넣을 수 있어요. 자, 다시 되돌리기 한번 해줘. 결과적으로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출제 2는요, 설명할 게 좀 있다 보니까 어차피 쉬는 시간입니다. 10분 쉬었다가 2번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함수 들어갑니다. 출제 유형 잃어보겠습니다. 이는 뭐냐면요. 자, 문제에서 여러분들, 유효성 검사 이뤄가 볼까요? 그냥 임시로 만든 거야.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함수가 들어가는 문제인데요. 이메일 입력 시 두 번째 이후부터 골뱅이가 포함되도록. 나왔던 문제입니다. 패턴은. 이 소스 똑같은 거 아니지만. 그러면 여기 골뱅이가 들어갔는데, 사실 아이디 길이에 따라서 골뱅이 위치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후부터는 꼭 골뱅이가 들어가야 된다. 할 때 밑에 뭐 서치 함수 쓰랬죠. 서치 함수가 시험에 물론 출제됐던 함수인데요. 설명드리면요. 서치는 2급 함수입니다. 그말 2급 함수예요. 1급 함수가 아니고. 서치 어떤 함수냐면 찾을 문자 콤마 셀수입니다. 요게 위치는 필기용으로 들어갑니다. 위치. 근데 실기에서는 알 필요는 없죠. 굳이. 그러면 셀 주소에서 찾을 문자에 대한 시작 위치값 원함수거든요. 여러분들 서치 같은 경우는 영문일 때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참조로 여러분들 서치하고 비교되는 함수가 똑같은 함수인데요. 파인드 함수가 있어요. 파인드. 파인드 함수는 공식은 다 똑같고요. 의미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파인드 함수는 배열 수식할 때 나와요. 배열 수식. 그때 여러분 얘한 대소문자를 구별하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는 여러분들 이 함수와 같습니다. 음. 대소문자를 구별한다는 것만 차이점인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치였어요.
민자를 찾을 건데 어디서요? 주소에서. 그럼 민자 몇 번째 있습니까? 세 번째 있죠? 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K, 코리아할 때 K를 찾는다면 K는 첫 번째 있죠? 그죠? 그래서 1, 함수예요. 우리가 골뱅이 위치를 찾을 건데 두 번째 이후부터 입력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식을 넣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서치해가지고 골뱅을 찾을 건데 어떤 주소에서 그러면 두 번째 이상값이 나온다면 이 조건을 만족하죠. 그죠? 이렇게 되면 답입니다. 이거만 해보죠 끝이죠. 자, 해볼까요? 여기 어려운 건 없어. 근데 이 함수를 지금 여기 처음이기 때문에 공식 외우죠. 그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메일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서 여러분들 여기 데이터 유선 검사 클릭해서 설정. 자, 제한 대상은 여러분 함수 쓸 때는 무조건 사용자 시정입니다. 그리고 수식에 가서 넣어하시고 서치 치볼까요? 대소문자 구별 없습니다. SEARC 서치 발로 열고 자, 쌍따옴 치고 골뱅이를 찾을 거다 그 말이죠. 콤마 어디서 우리 검사는 여기서부터 검사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검사하기 위해서 제가 좀 땡길게요. 자, C3에서 여러분들 검사할 거예요. 그 검사했던 결과가 가로 닫고 뒷골이 아니고 이상 값이 나온다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맞다 이것이. 이렇게 넣으면 끝입니다. 그럼 식 넣을 때 이 자리에 여러분들 주소 자리에 이하가 들어가면 되죠. 여기 주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가로가 없네요. 여기 수식인데 여러분들 이거만 넣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끝난 건 아니고 설명 메시지 탭에 가서 제목에 가셔가지고요. 이메일 띄우고 입력이죠. 이메일 띄우고 입력. 그리고 설명 메시지 여러분들 좀 긴데 반드시 엔터. 두 번째 이후부터는 골뱅이가 포함하여 입력하세요까지 여기 그러면 이렇게 골뱅이가 포함하여 입력하세요. 점은 안 쳐놨습니다. 이렇게 치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르 메시지 탭에 가서 아이폰은 느낌표 삼각형이죠. 경고. 제목에는 여러분들 입력 오류라고 치면 되죠. 입력 오류. 오류 메시지에는 이메일 입력 시 골뱅이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골뱅이가 이거 치면 됩니다. 골뱅이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점. 않았습니다. 점. 그리고 확인 눌리면요. 여기 나오면 되고. 자, 우리가 연습으로 손오공, 이제 손오공 맞죠? 제가 그냥 아이디 안 만들어 손오공, 손오공이라면 되잖아요. 네, 오니까 임시로제 만든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에 S만 친다면 골뱅이가 없잖아요. 저 지우고. 그죠? 엔터 치면 에러가 뜨겠죠? 없으니까. 그죠? 취소. 그러면 S 치고 골뱅이를 넣어볼까요? 골뱅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에러 안 뜨죠. 그죠? 그럼 잘 된 거라고. 그 다음 되돌리기 한번 하시고, 되돌리기. 두 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되는 문제가 이거죠. 이런 패턴이 있을 거 시험에서. 이메일 입력 시 골뱅이가 포함하도록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포함은 첫 번째부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무조건 첫 번째는 아니지만 첫 번째부터 존전해야 되죠. 이메일 형식은 아니지만.
그럼 이건 달라지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 문제도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건데, 이거하고. 여러분들, 그러면 몇 번째 시작하면 해야 돼요? 1. 1 이상 나오면 첫 번째 인식된 거 맞죠? 이걸 하면 되죠. 포함이 나오면 이렇게. 몇 번째 나오면 그 n 번째 숫자를 넣어주면 되죠. 그죠? 뭐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거죠. 그건 야를 이렇게 넣으면 돼요. 아예 이거 안 넣어보니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넣으면 에러가 뜨겠죠. 없으면. 그러면 엑셀에서 에러 뜨시면은 여러분들 이 데이터 유의성 검사에서 에러가 뜨면 메시지가 뜨는 거죠. 야가 만약에 야가 에러가 뜬다면 메시지창 떠주는 거죠. 에러가 없으면 그죠? 메시지창이 안 뜨는 겁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치를 쓰는 경우 해봤고요. 그 다음에 출제 유형 3은 옆에 가서 자 이번에는 E3부터 E5를 잡아볼까요? 8, 9개월 수인데 여러분들 이 개월 수가 보통 1년 단위인 경우 12, 24, 36, 48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8, 9개월 수를 입력할 때 12의 배수값이 밑에들어. 해놓고 밑에 보면 MOD라 나왔죠, 그죠? MOD가 시험에 또 나온 적이 있거든요. MOD 함수는 시험에 제시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뭐에 배수 나오고 MOD가 등장을 하냐 그냥 해라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배수가 나오면 무조건 MOD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그리고 내려가서 MOD는 어떤 함수냐면요. 일반 함수도 이거 함수입니다. 인수 1, 인수인데 인수 1을 인수 2로 나누었을 경우 나머지로 가는 함수예요. 그러면 나눔을 당하는 수고 나누는 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MOD에서 5,3이면 5를 뭘로 나눴다? 3으로 나눴을 경우에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그걸 구하라 함수예요. 근데 이런 배수의 조건이 있거든요. n의 배수가 되려면 어떤 수는 나눔을 당하는 수입니다. 인수 1이죠. 수학적 용어에서는 인수 1, 나눔을 당하는 수를 피제수라고요. 나누는 수를 제수랍니다. 수학적 용어에서는. 그럼 나눔을 당하는 수가 어떤 수인데요? 그게 n의 배수가 되려면 이 숫자가 n의 배수가 되려면 해당 배수인 n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입니다. 어떤 수는 n의 배수였거든요. 여기 배수의 조건식입니다. 요거는 문제 따다가 있죠. 지금 10이지만 만약에 5의 배수라면 5가 들어갈 거고 10의 배수라면 10이 들어갈 거고 그 수로 나눠야 되니까. 어떤 수는 주소를 찍으면 되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3의 배수가 되려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죠. MOD 쓰고 셀 주소 안에 어떤 데이터 값이 있다 칩시다. 3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을 만족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 아닙니까? 0, 3, 6, 9. 다 요 자리에 숫자를 넣으면 다 나머지가 0이죠. 그죠? 야, 수 3의 배수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0은 여러분들 모든 수의 배수죠. 왜냐하면 0을 3으로 나누려 할 때 못 나누니까. 인수 2가 크면 나눌 수가 없거든요. 야가 나머지거든요. 그래서 0은 모든 수의 배수다. 이 조건을 만족하고. 그러면 이 조건 말면 이것도 뭐 거의 쉽죠. 요 주소만 찍으면 되잖아. 숫자 넣으면 돼요. 그럼 10의 매수니까 우리 뭐 넣으면 돼요? 주소 찍고 12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끝이라. 끝나는 거죠. 여기 10이거든요. 해볼까요? 그래서 그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범위 잡고, 범위 잡고,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서 데이터 일성 검사 누르셔가지고요. 설정 가서 수식은 사용자 지정을 꼭 써야 됩니다. 그리고 수식 하셔가지고 는 하시고 MOD 달로 열고 자 인수일은 뭘 찍을 거냐면 여러분들 처음부터 대학도 검사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콤마 해당 수인 배수인 12를 나눴을 때나 발로 넣고 이꼴 나머지가 0이 나온다면 이 3에 있는 데이터는 10이 됐다.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됐으면 요식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설명 메시지 가셔가지고 제목에 할부 개월 수입력이라 치시고요. 이거는 뭐 보고 그림 보고 치니까 어려운 건 없죠. 할부 개월 수 띄우고 입력. 그다음에 설명 메시지는 그대로 보고 치면 됩니다. 12개월을 12개월 단위로 여러분 단위로 그다음에 여러분들 엔터 입력하세요 돼 있네요. 그다음에 오류 메시지에는 입력 아이콘은 동글뱅이니까 정보 제목에는 입력 오류 메시지에는 개월수 입력이 잘못되었습니다. 개월수 입력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뭐 일단은 뭐 별 버터 없이 잘 쳤다는 확인. 여기 나와줘야 되고요. 과연 얘는 재볼까요? 요 12개월인데 오늘 우리가 13을 한번 쳐볼까요? 그럼 12의 배수는 아니잖아요. 에라 때문에 배수. 그러면 취소하고 24 쳐볼까요? 넘어가네. 36 쳐볼까요? 넘어가네. 그죠? 다시 12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배수는 MOD 있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해당 배수 나왔을 때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이 다 이거죠. 몇 가지 여러분들 잘 되는지 보시고요. 소스 열고 설명드릴게요. 이거 닫기 하고요. 또 쉬러 가셔가지고 우리 커말리그 셀 작업할 118페이지입니다. 사장 출제용 공일 가셔가지고 일단 출제 유형 공일 여시 분입니다. 함수도 뭐 이 책의 구조가 다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황당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쪽 보시면 여러분들 뭐가 황당하냐면 124페이지 보시면요. 차트를 작성한 문제는 커말 시 시험에 나온 적도 없어요. 작성된 문제가 나왔지. 편집하는 문제밖에 없지. 근데 작성을 또 해라는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은 그 118페이지에 요거 일단 내용 좀 알아보고 기출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 쓰신 분은 열심히 쓰셨는지 몰라도 업데이트 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죠. 어떻게 골라서 만들까요? 신기한 책입니다. 자, 일단은 구성 요소, 그래도 그 나름대로 교재가 이거니까 제가 최대한 알아서 커버하겠습니다. 일단은 있는 것을 활용해야 되죠. 여러분, 위에 차트 구성 요소도 빠진 게 많습니다. 많은데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통계라는 그 차트 구성을 하기 전에 일단은 기타 작업 문제 사회 나오는 배점은요. 35점 배점이 우리는 30점을 목표. 차트 작업 5명 나오는데 2점씩에 10점이거든요. 만점. 메이커 작업 2문항 5점씩 나오는데 여기서 만점 받으셔야 되고요. 사용자적 인포는 여기서부터 이제 1급의 공부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차별 것들 약간 차이가 벌어지죠. 합격본에 들어갈 수험생하고 나갈 수험생. 여기서부터 실력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까지는 모든 수업에 다 맞춥니다. 음. 그리고 사용자 정의법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코드 2번 문항이 어렵거든요. 근데 굳이 2번을 안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5점이 2번 문항이 10점을 준다면 도전할 필요가 있죠. 똑같은 5점인데 빨리빨리 끝내야지. 1번, 3번 훌떡하고 계산력을 올인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굳이 2번 문항을 또 제대로 맞추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합격하고 잡으세요. 어. 어차피 합격을 목적으로 간다면 2번을 빼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 일단은 이렇게 말했다는 우리 선생님
강의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2번 문항을 그냥 버리세요. 버리고 그 대신 2번을 버리는 대신에 1번 또 3번도 못 맞춘 분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야,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2번을 버렸잖아요. 그럼 요거 꼭 안고 가야 됩니다. 10점. 그래서 우리는 차트부터 들어갈 건데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 프린트물로 갑니다. 책에 있는 내용은 제가, 혹시 하다가 모르면 말씀하시고요. 별로 건질 게 없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 작업할 때 요 결과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차트 빠진 부분만 적어주시면 돼요. 제가 잠시 답안을 열어서, 여기 근데 이것을 따로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요가 구성을 설명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할 건데요. 자, 모양새는 이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서비스 이용자 수 뭐 그런 거죠. 자, 그래도 요 잠시 차트 모양 좀 바꿔가지고 뭐 세 개 있으니까 여기에 학계 부분을 제가 잠시 요거는 학계니까 꺾은 선임 놔둬놓고요. A살 잠시 지우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조를 조금 하기 위해서 좀 보여드릴 거 보여드리고요. 색깔도 조금 색깔을 달리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노란색으로 축제목이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밑에는 안 들어가. 밑에 좀 놓고 할게. 자, 그럼 이 정도면 다 들어가고 값을 하면 자, 범대는 지금 밑에 있으니까 범위 위치 잠시 바꿔줄게요. 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한 개는 뭐 빼버릴까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전체적으로 책 보시면 1번은 차트 영역이거든요. 이 부분이요. 차트는 그래프 좀 틀리지만 요 전체 틀 야가 차트입니다. 흰 부분 요거 요 설명이고요. 그림 용역은 제가 색깔 잠시 넣어놨는데요. 야가 그림. 이 그림. 책에 보면 그림 용역이라고 2번 번호 적혀 있죠. 거기 요 노란색 번호 보면 그리고 3번은 차트 제목은 요거고요. 지금 책에서는 서비스 통계입니다. 차트 제목. 그 다음에 4번은 기본 세로축은 왼쪽에 있는 축, 기본 세로축. 그리고 책에서는 0이 여러분들 기본 세로, 왼쪽이 기본 세로축이에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기본 세로 여러분들 갑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가로는 제가 왜 넣었냐면 참조로 왼쪽에 있는 축은 기본 세로축인데 숫자가 들어가면 갑축이고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 문자가 들어가면 항목축이 되거든요. 그건 바뀔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무슨 세로가 숫자 갑축은 아닙니다. 이 그래프가 가로막 될 때는 여기에 문자 데이터가 들어가요. 그래서 가로는 바뀌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본 세로축만 돼 있잖아요. 예, 사실 갑축이 될 수 있죠. 5번은 기본 세로축 제목은 옆에 있는 제목 있죠. 책에서는 인원이죠. 인원. 5번. 5번 보면 돼. 요거는 그래프는 참조하시면 돼. 자, 그래서 책 보면 5번에 인원돼 있죠. 요거하고 똑같은 건데, 기본 세로축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6번은 데이터 계열은 여기 다 그래프가 다 데이터 계열이에요. 이 그래프가 다 데이터 계열이라거든요. 그러면 책에서는 여러분들 요 그래프가 총 두 개는 묶음 세로막대기고 한 개는 그냥 표식이 있는 것 건설이거든요. 이게 다 데이터 계열이라고요. 범례는 요 밑에 보면 요 그림하고는 틀리지만 여러분들 책 보면 서비스 이용자 수, 서비스 가입자 수, 서비스 이용률이 적혀 있죠. 요 밑에 요거 여기 범례라고.
왜 범례 안에 있는 요 이름 있죠? 책에서는 요 이름은 아니지만 책에서는 서비스 이용자 수, 서비스 가입자 수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범례하는 이름은 여러분들 한 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열 이름, 계열 이름. 범례 안에 있는 이름은 계열 이름. 여러분들 계열 이름을 보고 우리가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나중에 풀이하다가 여러분들 비사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세요 하면 요 색깔 보고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프를. 근데 범례가 면 이게 색깔이 만약 범례가 없다. 여러분들 이하고 무슨 계열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범례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하가 알아야지 이하가 어떤 계열의 그래프인지 알 수 있죠. 그걸 그래프에 표시하는 게 범례입니다. 그래서 이 범례하는 이름을 우리는 계열 이름. 책에서는 여러분들 서비스 이용자 수, 서비스 가입자 수, 서비스 이용률이죠. 그것이 계열 이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있는 축 있죠. 요게 지금은 요건데요. 밑에 있는 요게 가로, 요 축을 기본 가로축이라 합니다. 기본 가로축. 그러면 이 축을 기본 가로축. 문자가 들어있으면 항목축이 되거든요. 네, 밑에 있는 축은 기본 가로축. 요겁니다. 근데 그 가로축에 있는 이름 있죠. 이 항목축이라거든요. 문제는 항목 이름입니다. 이걸 왜 설명하냐면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요것은 항목 이름이 나온 거예요. 계열 이름이 나온 거예요. 요 이름. 2020년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죠. 항목 이름이죠. 항목 이름하고 값하고 표시한 거거든요. 요것을 뭐라 하냐면 지금 책에는 숫자가 없잖아요. 여기 빠진 건데 데이터 레이블을. 데이터 레이블. 거의 책에 빠져 있어요. 그죠?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수치는 즉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2019년 그 위에 파란색 있죠? 그것은 딱 눈금순에 좀 맞아 떨어지니까 3만 5천 정도 되겠네요. 그죠? 뭐 3만 4천 얼마나 보고 거기에 숫자를 표시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까올 표시하면. 그러면 여기 데이터 레이블입니다. 지금 우리가 책에는 없어요. 요 그림이 빠져 있고요. 일단은 그렇고 6번은 보조 세로축. 여러분 보조 세로축은 왼쪽 말고 오른쪽에 있는 요축. 요축이 보조 세로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참조로 기본 가로축, 기본 세로축하고 보조 세로축을 쓰는 이유. 그 보조 세로축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단위 차이가 클 경우. 단위가 다를 경우는 보조 세로축을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단위가 만약에 이 학계라는 계열 요걸 잠시 학계도 잠시 제가 지어보고요. 아예 비사 계열을 표식 있는 꺾어선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 단위는 지금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요. 만약에 비사라는 이 그래프가 최대값이 이게 한 10만이고 최소값이 100이라 합시다. 그럼 이 아들이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못 올라오죠. 야, 아무리 큰 값이 40인데, 그럼 요 밑에서 논다는 소리요, 밑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그러면 야는 보조축을 써주면 야가 싹 살아나서 위로 올라오죠. 이 축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단위 차이 클 경우 보조축 필요하고요, 세로축. 단위가 다를 경우 한 개가 숫자인데 한 개 100분율이면 같은 축에 못 써요. 숫자와 100분율을 같이 표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 보조 세로축을 쓰더라.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조 세로축을 쓰는 것은 이중축 차트라고 하는데 혼합형 차트. 차트가 다른 차트 때는 보조축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옆에 있는 것은 보조 세로 축 제목이 들어가 있죠. 그림에서는 지금 제가 잠시 넣어드리면요. 요게 여러분 요 옆에 있는 축은 보조 세로 축 제목, 왼쪽에 있는 거는 기본 세로 축 제목. 밑에 있는 축 제목은 기본 가로 축 제목입니다. 그거는 제가 표시하면 여기에 축 제목 들어가면 기본 가로 축 제목. 그 다음에 이제 빠진 거 설명하면요. 아까 레이블이 없죠? 데이터 레이블 여기 수치를 한 개 적어 놓으시고요.
그 2019년 파란색 그래프 있죠. 그 위에 한 숫자를 약 3만 한 4,900 정도 해가지고 적어놓고, 그 숫자가 나온다면 이 숫자는 뭐냐면 데이터 레이블입니다. 데이터 레이블은 종류가 총 크게 보면 네 가지입니다. 값은 숫자나 백분율을 표시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항목 이름, 계열 이름, 셀.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은 이름표거든요. 주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면 값이 나오는데 값이 표시되거든요. 숫자라는 표현이. 항목 이름도 같이 표시할 수 있고 계열 이름도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은 이 2020년은요, 뭘 표시한 거냐면 항목 이름을 표시한 거고요. 만약에 계열 이름을 제가 잠시 표시를 바꿔드리면 이렇게 나온다면 B사는 무슨 이름이다? 계열 이름을 표시한 거죠. 그렇게 달라진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빠진 거, 기본 가로 주름검선 설명이 없네요. 요 선이 기본 가로 주름, 책에서는 요 선이 꺼져 있죠. 요 선을 기본 가로 주름검선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세로 주름검선은 여기에 있는 선, 야가 기본 세로 주름검선입니다. 책에는 지금 선이 안 꺼져 있거든요. 여기 기본 세로 주름검선. 그다음 책 중심에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축이 있죠. 기본 세로축. 거기에 밑에 있는 값, 책 보면 0이 최소값. 그 다음 여러분들 최대값은 책 중심에서 여러분들 4만. 그 다음 기본 단위는 정각값을 말하거든요. 정각값이 여러분들 5천씩 정가되어 있죠. 5천.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축이 보조 세로축인데 그 최소값은 66, 최대값은 제일 있는 값 80, 기본 단위는 얼마씩 증가되고 2씩 증가되고 있죠. 2랑. 그림 보고 이것을 여러분들 체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고. 자, 그러면 왜 이 구성이 좀, 요걸 이제 빠진 것도 좀 아시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책에 있는 구성 기준으로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빠진 부분은 이렇게 몇 개를 적어 놨어요. 그래서 없는 부분을 좀 적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번 차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자, 우리 차트를 열었더만은 이 차트가 지금 원래는 이 차트 문제는 그냥 미완성된 차트라는 게 넘었습니다. 편집하면서 바꾸는 거거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책 보시면 118페이지. 자, 일단은 여러분들 합계 계열은 뭘 보고 찾느냐면 밑에 범례 보고 찾는. 합계는 좀 짙은 파란색 아닙니까? 그럼 이게 학교의 데이터 계열입니다. 이에 대해서 딴 차트로 바꿔라 그 말이죠. 그럼 다른 차트로 바꾸는 방법은 일단 이 데이터 계열을 잘 선택하시고요. 뭘 보고? 범례 보고. 범례 뺏기 믿을 게 없잖아요. 그럼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이 데이터 계열만 딴 걸로 바꾸기 위해서는 당연히 메뉴도 뭘로 만들겠습니까? 이 계열만 차트 종류 바꾸겠다가 말이죠. 이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을 짠다면 이렇게 메뉴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지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지. 그래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누르면 됩니다. 그럼 엑셀이 알아서 혼합이었구나 하면서 인식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요 안에 이게 계열 이름이거든요. 어떤 계열 합계는 제일 밑에 있어요. 묶음, 세로 막대는 돼 있죠. 이거 옆에 하살표 누르면 딴 차트로 바꿀 수 있는 창이 뜰 거고요. 모양새도 나옵니다. 근데 시험에서 여러분들 꺾은 선형 중에서 표식 있는 꺾은 선이 참 많이 나와요. 보기보다. 어, 네 번째 거거든요. 표식 있는 꺾은 선형 클릭. 그러면, 바뀌었고요. 보조축을 넣느냐? 그런 말도 없이 보조축을 지금 넣고 있죠? 그 이유가 여러분들 2번하고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로 시험에 나오진 않고 1번을 딱 끝내버립니다. 항상 시험에서는. 근데 우리 책은 또 특징적인 게 2번 연결이 있어요. 그러면 2번 보면서 1번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보조축이 보이도록 체크. 그 다음에 최소값 750, 최대값 여기서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 확인 누르면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책 구조를 몰랐다면 보통 이제 해라하면 이렇게 많이 하겠죠? 선택해서 1번 보고 이거 어렵지 않네 하면서 이거 학계 가서 요거 선택하 확인 누르겠죠? 그죠? 그리고 또 2번 딱 봤다면 보조축이 뭐지? 이래 되는 거죠. 갑자기. 어디에 란 소리지? 계열 이름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책 만드는 분이 잘못됐다 보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면 이렇게 만들려면 앞에 학계 계열에서 보조축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되죠. 그죠? 막 이번 번 막보러 뭐 어디 늘어난지를 모르죠. 그 수험생 알아서 뭐 해석해라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이게 아니고 연결된 문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가서 보조축 체크하고 나오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묶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잘 바꿨다면 자 보조축을 여러분들 체크해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연결돼서 보조축에 대해서 최소값, 최대값, 책에 보면 주단이 되어 있나요, 여러분 혹시? 그거 저도 잘못되어 있죠? 이 버전이 2021 버전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 단위를 고치십시오. 기본 단위라 바꿔보세요. 2016에서는 주 단위였는데 2021 버전에서는 여러분들 기본 단위입니다. 요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책 수정할 거 많습니다. 이 책 다시 재출간할 때 좀 고치고 출간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계속 밀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본 단위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면 왼쪽 말고 오른쪽에 있는 축을 선택해서 앞으로 많이 쓸 건데요. 차트에서 또 컨트롤도 많이 쓸 거예요. 모든 서식의 단축키입니다. 컴활 공부하신 분 단축키 뭐가 제일 많이 썼습니까? 해서 물어보면 컨트롤 1번 하는 분들은 이 사람은 1급, 2급 공부하신 분이다. 우클릭용 하는 분들은 좀 그렇고. 자, 여러분들 우클릭가 됩니다. 축소가 되는데 여러분들 선택해서 선생님 더블 클릭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더블 클릭을 잘 안 쓰는 이유가 더블 클릭을 했더만 요거 선택해서 요거 와서 더블 클릭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딴 영역이 뜨거든요. 이런 분도 있으면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축을 선택해서 컨트롤만 제일 빠릅니다. 축 서식창이 뜨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요게 기본 단위거든요. 요 기본 단위 하기 전에 최소값부터 먼저 할게요. 750. 760 돼 있죠? 지우고 750. 최대값은 여러분들 지우고 여러분들 950. 그 다음에 기본 단위가 정각답이거든요. 야는 여러분들 그림 50이라고 또 책에 적혀 있죠. 50. 그리고 여러분들 창을 닫으면 보세요. 750 정각값 50씩 증가돼 있고요. 최대값 950 돼 있으면 잘 된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2번이 끝났고요. 3번은 차트 제목 및 각 축의 제목, 그림과 같이 설정이 되어 있죠. 우리는 지금 왼쪽에 있는 기본 세로 축 제목 없고, 오른쪽에 보조 축 제목 없고, 그 다음에 두 개만 표시하면 되겠네요. 차트 제목도 없네요. 그때는 여러분들 일단은 더하기는 빠른 메뉴거든요. 이거 하기 전에 우리 그래도 위에 탭 메뉴 한번 해보고 다음 기출 풀 때 이걸 할게. 저 위에 보면 탭 메뉴 중에서 여러분 차트 디자인 탭이 있거든요. 그 선택하면 왼쪽에 차트 레이아웃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차트 요소 추가가 있습니까? 구성 요소 추가. 이 더하기하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더하기하고 같죠? 이제 기출할 때는 요거를 좀 쓸 거예요. 지금은 우리 여러분 처음 아닙니까? 요거를 좀 써볼게. 그럼 차트 요소 추가 늘려가지고 차트 제목에 차트 항상 위입니다. 그러면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차트 요소축을 눌려서 축 제목에 기본 세로 클릭. 다시 들어가서 축 제목 가서 보조 세로 클릭. 그러면 여러분들 차트 제목 들어가 있고 축 제목 왼쪽과 오른쪽이 다 들어가 있죠. 이 내용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 제목에 한번 클릭해서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림 보면서 치면 되죠. 업료 띄우고 판매량, 업료 띄우고 판매량. 그다음 왼쪽에 있는 기본 세로 축 제목에 270도로 회전된 건데 이것이 그대로 우리는 가운데입니다. 지금 그대로 뭐 세로 제목 하나만 없네요. 뭐 블록을 잡고 여러분들 안 접어도 지워도 됩니다. 판매량이라고 치면 입력되고요. 오른쪽에는 축 제목도 글자 수정합니다. 들어가서 여러분들 학교죠, 학교. 자, 중요한 것은 회전을 시킬 필요는 없고요. 이거 200회 낸 거. 원래는 세로 제곱식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세로 제곱 하나만 없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끝난 건 아니고요. 일단 입력은 다 끝났는데, 차트 제목에 대해서는 책 보시면요. 그림자를 이렇게 그림자. 근데 그림자고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되어 있습니까? 오른쪽 글자는 지우십시오. 대각선은 지우십시오. 이건 2016년 화면이고요. 2021은 오프셋 오프셋 오른쪽 아래입니다, 원래. 그럼 여러분들 차트 제목을 선택하고 컨트롤 1번을 눌려도 되고요. 거기에 여러분들 효과라는 요 아이콘 가야 되는데요. 여기에 가면 요 효과 아이콘이거든요. 차트 제목 서식창이 맞아야 됩니다. 그림자 있죠, 그림자. 그림자 클릭해서 미리 설정 옆에 아이콘 눌리시고요. 바깥쪽 처음기 여러분들 오프셋 오른쪽 아래에 넣는 것은 바깥쪽 처음 거 바깥쪽이 오프셋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눌려가지고 선택하면 닫아주면 되죠. 오 그림자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세로 갑축의 주눈금 우리 눈금선 나타났잖아요. 이게 눈금 가로주 눈금선 선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요 선. 그럼 선을 클릭하면 앞에 동글뱅이 파란색이 다 나옵니까? 잘 선택됐다는 소리거든요. 키보드에서 딜리트 없앴고요. 범례 위치 바꿔보겠습니다. 범례는 밑에 키 범례입니다. 얘를 선택해서 컨트롤 1번 맞바로 뜨죠? 위치 어느 쪽? 여러분들 오른쪽이죠. 오른쪽을 선택하면 오른쪽. 저는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세선이 뭐냐면요. 특정 계열에 대해서 어떤 변화 과정을 일정한 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추세선이에요. 추세선의 종류는 6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 어떤 추세선? 전형. 추세선은 어떤 계열? A사죠. A사는 요 색깔입니다. 요거죠. 이 계열을 선택해서 추세선 넣는 방법. 일단 계열을 선택하고요. 특정 계열.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추세선 추가라는 게 있습니까? 단추 메뉴 중에서. 이거 눌립니다. 야를 클릭하면 여러분들, 오, 모양새가 많이 나오죠? 우리는 선형 맞습니다. 그대로 닫기. 선형 들어갑니까? 응. 조회서 넣으면 봄내도 나옵니다. 어떤 계열에? A사 계열에. 선형 모양이 추세선을 넣었다는 걸 표시합니다. 봄내서. 그러면 여러분들 작업이 다 끝난 겁니다. 안 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돼요. 요거 닫기 하시고요. 넘기시가, 책은 이제 여러분들, 이 책은 차트는 이제 됐고, 프리즘을 보시면 부속 요소를 제가 또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16페이지 보이시죠? 차트 부속 요소에 적어놨죠? 그거 가지고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17페이지 보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개에서 찾아요. 여러분들 차트랑 엑셀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실어가시고. 이제는 프린트물 할 때는요, 여러분들 엑셀 교재에 있는 기출 자료인데요. 뭐 좀 그래도 좀 조금 괜찮은 문제를 그냥 뽑아봤어요. 많이는 아니고. 시간상이. 차트를 여십니다. 자, 이 문제 제가 뽑은 이유가요. 이때까지 차트의 선입견이 뭐냐면 한 표만 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차트는 세 개 표를 쓴 거예요. 이 기출은 한 7년 전의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연도 관계없이 여러분들 세 개 표 가지고 만든 차트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1번부터 보면, 진달래의 2021년 개화 시기를 그림과 같이 추가하시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하기 전에 매화나 벚꽃은 각각 여러분들 참고로 이 차트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려가지고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이 차트가 어떤 범위를 썼는지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자, 여러분들 매화 시기는 이하를 썼고 개화 시기는 이하를 쓴 거잖아요. 그죠? 음. 그런데 우리 진달래는 이하를 쓰는 거죠. 표가 지금 이 차트가 두 개의 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하나 더 추가할 건데 여러분들 X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뭘 추가할 거냐면 진달래에 여러분 2021년 요 데이터만 추가할 거예요. 자, 추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겁니다. 내려와서 그 제일 처음 여러분들 범위를 추가하는 작업은 진달래표 데이터를 쓸 건데요. 방법에는요, 차트 개체 선택 후 기본적인 메뉴, 데이터 선택 메뉴는 범위를 수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많습니다. 법례 계열의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사실 진달래라는 것은 계열 이름인데요. 여기 법례 보시면 지금 우리 그림 말고 책에서 여기에 진달래 꽃이라 적혀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는 진달래라는 데이터를 어떻게 요걸 잡을 수는 없어요. 2021년 요걸 잡으면 요 이름이 요게 들어갑니다. 필드명이. 근데 요 이름을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차트 개체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메뉴 한번 떼어볼까요? 자, 데이터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메뉴들 총 몇 개가 있냐면요. 종류가 범위 수정할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뭐가 있냐면 범례 항목, 즉 계열이거든요. 추가, 편집, 제거, 야는 순서 바꿀 때 씁니다. 요 순서 바꿀 때. 그 다음에 가로 항목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방법을 한번 써보면요. 우리 추가 버튼 눌려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표가 다르니까 추가 눌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계열 이름은 이것을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진달래라고 입력된 데이터도 없어. 근데 그림 보면 범례에 진달래라고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계열 이름이 나중에 범례 안에 찍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진달래라고 직접 쳐야 돼요. 진달래. 왜 여기 범례에 찍히기 위해서. 근데 계열값은 여기에 숫자, 저 날짜 데이터 값이거든요. 얘를 잡을 건데, 노란색 범위. 여러분들 지우고 너는 놔둬놓고요. 너는 넣어놓고. 자, 요 2021년의 3월 23부터 4월 6일까지 이렇게 범위를 요렇게 다 잡습니다. 이 데이터가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확인 눌리면 여러분들 여기 1, 2, 3, 4, 5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참조로 가로 항목에 이 아들이 안 잡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잡아주는 게 정석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이거 안 잡힐 때 요 번호가 들어갑니다. 가로 항목 축도 편집을 해볼까요?
눌려가지고 쭉 레이블에 요거 지역도 잡아줍니다. 제주부터 어디까지? 똑같이 서울까지. 그리고 확인 누르면 야, 나 진달래가 지역 이슈돼 있습니까? 그죠? 벚꽃 내와 그죠? 그러면 진달래 추가는 요 데이터를 추가하면 되는 거고요. 가로축에는 야들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를 잡아도 확인 누르면 여러분 추가됐습니까? 추가됐죠. 이렇게 추가하는 거.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 이렇게. 여기에 범위를 지정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항목 데이터를 모두 표시될 경우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문제가 이 원래 있는 우리 완성 그림 보면 요 항목이 참조로 이가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쓰면 어떤 방법이냐면 제가 되돌리기. 그러면 제가 여기에 2021년도만 잡아서 복사를 해가지고 선택해서 갖다 붙여볼까요? 그러면 약 이상이 되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원래 표가 한 개면 잘 들어가는데 표가 그게 할 때는 엉뚱한 값이 인식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방법에는요. J3부터 K13까지 범위를 잡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범위가 앞 한 개만 잡았잖아요. J3부터는 요거죠. 지역도 같이 들어갔어. 요것도 포함을 시켜서 다시 해볼게요. 이게 원래는 표가 한 개만 돼 있다면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는데 표가 틀리니까 지역도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잡아 J3부터 K10만 잡아서 복사해서 선택해서 갖다 붙여볼까요? 그러니까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근데 이하가 좀 틀리잖아. 그죠? 왜냐하면 이하를 안 집어넣으면 야 인식 못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째 방법이 어려우면 첫 번째 방법 쓰면 됩니다. 요 부분을 변경하면 되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어차피 야가 범내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야가 안 들어가면 안 맞아요. 그래서 J3부터 K13 잡고 복사해서 여기 같을 경우에요. 여기 어차피 똑같은 빠진 항목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야를 포함해서 복사해서 여기에 갖다 붙이다. 데이터 선택에 가셔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요 이름을 편집을 눌려서 이것만 바꿔주면 되죠. 진달로. 확인 눌리면 확인 눌리고 똑같은 경우가 됩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어, 방법이란 데이터 선택 메뉴 가가지고 범내 계열 부분에서 추가 버튼 눌려가지고 치고 요거만 잡고 추가적으로 가로축 항목 레이블 밑에 편집 버튼 눌려서 이것을 추가해주면 끝이고 복사해서 갖다 붙일 때는 항목 데이터가 모두 표시된 경우는 이 기능을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J3부터 K13을 잡고 복사해서 차트 객체를 선택 후 붙여넣기. 그러면 여기 요렇게 여기 들어가거든요. 야를 계열 이름을 이렇게 변경하거든요. 이걸 어떤 게 편합니까?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다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1번이 끝났고요. 2번은 매화 계열에 매화는 어떤 색깔이냐면 방금은 아니고 파란색 표시 거스름이죠. 야만 딴 차트로 바꿀 겁니다. 그럼 야를 선택하고 해당 데이터 계열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그리고 요 계열만 차트 종류를 바꿀 겁니다.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그럼 여러분들 요 안에서 우리 매화라는 요 계열에 대해서는
요걸로 안 할 거고요. 영역형으로 바꿀 겁니다. 눌려가지고 영역형이 처음 걸리면 영역형이죠. 요 차트가 맞아요. 야를 클릭, 처음 거. 우리는 보조축이 들어가느냐, 여러분들 보조축 누르면 없기 때문에 확인.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매화만 영역형 차트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왕 바꾼 김에 요 안에 요것도 도형이거든요. 어. 요것을 뭘로? 도형 스타일 가서 미세효과, 주황, 강조, 육 효과를 집어넣는 거죠. 도형 안에 요 색을. 그러면 이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고 위에 보면 요건 서식태를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할 건데요. 여기에 가면 여러분들 여기에 자세히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미세 효과인데 미세 효과는 네 번째 라인이 네 번째. 네 번째에서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 어 미세 효과 주황 아닙니까? 주황색 몰라도 이 색깔이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는 효과가 다 틀려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선만 들어있는 색 윤곽선이고요. 두 번째는 채워지는 색채우 효과고, 세 번째는 윤곽선도 들어가 있고 색도 채워져 있고, 네 번째는 미세, 다섯 번째는 보통, 여섯 번째는 강한 효과거든요. 미세는 네 번째 줄에 있는 효과 다 미세 효과예요. 색깔만 이걸로 바꾸는 거죠. 이걸로 쓰는 거죠. 마지막 거. 자,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그대로 여기 들어가죠. 요거 들어갑니까? 그럼 잘 된 거고. 여기까지가 2번이고요. 3번은 진달래 계열. 진달래 계열은 요거 법례 보면 됩니다. 강조 항목에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은 날짜가 표시 안 돼 있습니까? 어디에 대해서만? 광주라는 요 항목에 관련된 요 삼각형 기호 있잖아요. 이 기호는 표식 기호입니다. 이 표식 기호를 한번 클릭하면요. 강주 위에 있는 표식 기호, 요겁니다. 강주에 있는 표식 기호는 요겁니다. 요거. 요 표식 기호만 한번 클릭하면 다 선택되고요. 한번 다시 클릭. 그러면 이하면 선택됩니다. 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쪽 요것만 표시할 거니까 천천히 두 번입니다. 눌리면 기본적으로 날짜가 나옵니까? 숫자라면 숫자, 여기 지금 날짜이기 때문에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3월 31일이 나옵니까? 그러면 잘 된 거야. 여기까지. 그리고 3번이 끝났고요. 4번은 진달래 계열 볼까요? 진달래는 여러분들 지금 방금 했던 건데요. 여기 표식 기호라거든요. 이게 지금 삼각형 아닙니까? 삼각형. 이 표식 기호를 동그라미 형식으로 바꿔야죠. 어떻게 바꾸느냐? 여러분들 이 진달래라는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고 야는 데이터 계열 서식을 떼야 돼요. 한번 컨트롤 1분 눌러볼까요?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설정이 뜨죠? 여기서 아이콘을 기가 표식 기호 바꿀 때는 제일 처음 이거 페이통 같은 거 여기에 마우스 올리시면 채우기 및 선이라는 아이콘인데요. 야를 클릭. 여기 표식 있죠? 표식. 표식 누르면 바로 밑에 표식 옵션 메뉴가 생겨요. 이걸 눌렸을 때. 그다음에 이거 누르면 저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기본 제공 옵션을 선택하고 자 여기에 형식 모양새 바꿀 수 있죠. 동그란 것을 선택합니다. 자 그래 놓고 여러분 닫아주면 해제하시면 동그랗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잘 된 거. 마지막 5번. 기본 세로 주눈금선을 표시해 주세요. 세 주눈금선. 가로는 들어가 있는데 세로는 없죠? 빠른 메뉴 쓰겠습니다. 더하기 메뉴 옆에 더하기. 요거 써보겠습니다. 더하기. 더하기 눌리면 여러분 여기 보면 눈금선에 갖다 대면 오른쪽에 하살표가 나와요. 요거 말고 야를 클릭하면요. 눈금선 종류가 쭉 나오죠. 기본 주 세로가
세로 주 눈금선이에요. 야를 두 번째 것을 체크하십니다. 그럼 세로로 선이 생깁니다. 눌려볼까요? 체크. 오. 그래놓고 여러분들 가로축의 세로축 교차 축이측 눈금 보면 이 그래프가 다 눈금에 이렇게 걸쳐서 맞춰져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느냐면 이것은 여러분들 어 스타트가 뭡니까? 가로축이라고 시작됐잖아요. 제가. 그러면 세로축을 하면 가로축은 밑에 축이 가로축. 가로축 항목을 한 개 선택하면 여기 가로축 개체가 시되거든요. 컨트롤 1번 축 서식창이다. 그어서 세로축 교차라고 여기 보면 세로축 교차라고 여기 보입니까? 그 세로축 교차 밑에 축 위치가 있습니까? 그죠? 찾았나요? 그게 눈금에 맞춰서 하겠다. 눈금 옵션을 선택. 그리고 닫기. 하면 끝나는 거죠. 보세요. 딱딱 맞춰서 야가 그래프가 그죠? 맞춰져 눈금에 맞춰서. 이것도 딱 맞춰서. 딱. 그래서 스타트는 가로축이니까 가로축을 먼저 선택하고요. 축 서식은 컨트롤 1번. 거기에 안에서 여러분들 세로축 교차에 축 위치에 가서 눈금에 맞춰서 해라 이거죠. 눈금을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순서대로 해석하면 어려운 건 없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왔다 갔다 세로축 교차만 보고 세로축을 선택한 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건 아니고 가로축에서 하는. 저까지 하시면 차트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됐나요? 제가 조금 전에 그 4번의 진달래 계열 완만한수로 표시 이걸 못 보고 그냥 요거 표시 기호 바꿨잖아요. 완만한수는 여기 선택하고요. 진달래 데이터 계열 컨트롤 1번. 어 똑같이 테두리 채우기 및 선인데 여기에 선에 지금 인식되어 있거든요. 제일 밑에 보면 완만한선의 제일 밑에 있어요. 야를 체크하면 부드러운 수로 바뀝니다. 다르고 배제하면 선이 요렇게 굴곡된 형태로 바뀌죠. 그거 심하게 얘가 설명 안 했네. 여기까지입니다. 차트 2라는 시트로 가시가 이거. 1번부터 보면 판매량 계열. 일단은 법내봐야 됩니다. 요색, 약간 연두색이죠. 데이터 표시기는 꺾어서 바꿔냈죠.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선택하고 오른쪽부터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량이라는 요 계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표식이 있는 것만 누르면 네 번째 겁니다. 나는 보조축을 넣느냐? 보조축 넣는 말이 지금 어 없네요. 없는데 그림을 보세요. 그림에는 들어가 있죠. 책, 뭐 프린트 보시면. 근데 이 문제가 우리 교재 뒤에 기출 문제거든요. 그러면 누락을 시켰거나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소리인데 혹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통 뒤에 보면 보조축 지정이라고 원래 제시하거든요, 시험에서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뭐가 문제가 잘못된 겁니까? 뭐 그거보다는 그림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보조축을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지시사항이 없어도. 이런 문제가 낼 수는 있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야 체크해줘야 돼. 보조축 체크. 확인. 여기 1번. 그다음에 이번에 여러분들 연동시키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차트 제목을 넣을 건데, 직접 입력하지 않고, 누구하고, B1, 여기 있는 요 데이터가 그대로 연결돼서 이렇게 판매량이 찍힐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차트 제목 개체가 없잖아요. 그걸 여기 넣어주고 오셔야 돼요. 넣어주고. 어떻게 넣느냐? 또 구성요소 추가하면 되죠. 더하기. 그럼 여기 보면 여러분들 차트 제목이 있습니까? 웹 화살표, 요거 쓰면 요거 맞바로 체크가 돼.
왜냐면 데이터 들어갈 게 없거든. 차트 제목 앞에 체크가 됩니다. 체크가 막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더 빨라. 딴거 들어갈 거 없습니다. 그럼 막바로 이 차트 제목 개체가 들어갈 거고, 요서 여러분들, 개체가 선택되어 있으면 보세요.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습니까? 그죠? 거기 개체 선택이 됐다는 소리예요. 요 상태에서 요 안에 어떤 글자를 치는 게 아니고 연결하는 방법은요. 요 위에 수식률줄 있죠? 여기 한번 클릭하시고 연결할 때는 는이 들어가고 는 해당 주소를 찍어주고 엔터 치면 돼요. 그럼 B1을 찍고 판매나 엔터 치면 그대로 이렇게 됩니까? 그죠? 여기 연결하는 그죠? 그대로 이 데이터가 연결되고 그 다음 잘 됩니다. 그래서 수식률줄에 여러분들 다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여기에 선택해서 여기에 넣어하고 여러분들 해당 주소 찍고 포인트 치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끝난 건 아니고 도둠에 굵게 있죠. 그러면 차트 제목 개체가 선택되어 있다면 저 위에 글꼴 그룹에서 맑은 고딕 되어 있잖아요. 얘를 한번 클릭하면 블럭이 잡혀요. 막바로 여러분들 도둠이라고 치면 돼요. 도둠. 엔터 치면 그 글자가 그대로 적용될 거고요. 굵게는 야가 처음 야가 굵게입니다. 여기까지가 2번인 것. 자, 끝났고요. 자, 여기까지가 된 거고. 3번을 보겠습니다. 판매량 계열의 값을 표시를 했죠. 요번에는 여러분들 판매량은 표시기는 꺾어서이거든요. 이거 요번엔 다 들어가네, 다. 그럼 판매량 데이터 계열인 그래프를 선택하고 요 안에서 오른쪽부터 데이터 레이블 추가했더만은 들어가죠. 880, 560 잘 들어간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데이터 레이블 표시했습니다. 데이터 값이 데이터 레이블입니다. 그리고 목표량 계열 겹치기. 겹치기는요. 목표량 데이터에 선택해서 컨트롤 1번 데이터 계열 서식해야지만 겹치기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1번. 여기 있죠? 계열 겹치기. 저게 수치를 똑같이 여러분들 50으로 내죠. 50으로 바꿔주시고 50. 열. 계열겹식 50. 그 다음에 닫기 하면 여러분들 약간 겹쳐집니까? 그죠? 약간 겹치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3번. 4번은 기본 세로 축의 최소값. 기본 세로축은 왼쪽 축이 기본 세로축입니다. 왼쪽에 있는 숫자 한번 클릭하고 컨트롤 1번. 최소값 100이죠? 100, 100 입력하시면. 기본 단위 증가값인데 300으로 바꿔주시고 300. 그 다음에 나머지 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닫기 X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차트 영역 서식이니까 차트 영역 흰 부분 선택되어 있다면 그림자 넣고 둥글게 표시하시오 돼 있는데 이것도 책 내용을 타이핑하는 거 둥글게는 이제 없고요. 일단은 차트 영역 흰 부분 야를 클릭해서 컨트롤 1번 효과라는 아이콘을 내야지만 그림자가 있거든요. 그 그림자에서 오프셋 오른쪽 아래죠? 그럼 눌리면 오프셋 오른쪽 아래는 바깥쪽에 처음 야를 클릭. 저걸 하면 야를 클릭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둥글게는 사실 이게 제일 처음에 채우 및 선 아이콘 클릭하셔가지고요. 내려오시면 둥근 모서리입니다. 요즘 내용은 책 내용 그대로 제가 타이핑을 하는 거거든요. 둥글게보다는 둥근 모서리로 표시가 맞죠? 바뀌었기 때문에 둥근 모서리 체크.
그리고 닫기 하면요. 모서리가 동글동글합니까? 그죠? 그래서 잘 들어갔잖아. 여기 결과입니다. 효과에 잘 됐는지 보시고요. 일단은 한번 나가보고 닫기 하고 이거는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시로 가셔가지고 1급 엑셀 작업 파일 128페이지에 보시면 4장 출제형 공이 거기에 출제용 공이 빼기 문제이죠. 자, 여러분 메이커로는 어떤 거냐면 1년의 작업, 여러 작업을 작업 과정을 기록했다. 메이커로를 저장해서 그 기록된 내용이 저장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 메이커를 실행했을 때 이 여러 작업을 한 번만에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작업 과정이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출제하는 것은 다 1번에 보면 돼요. 메이커로는 사용자재 형식 기호를 지정해서 어떤 작업 내용을 확인하는 거. 80%고요. 예전 문제입니다. 조건부 서식, 아이콘 집합이나 데이터 막대를 그릴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기록되는 과정도 옛날 문제가 있었고, 분석 기능이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재는 분석 기능이 나온다는 전자에 메이커를 넣는 거죠. 분석 기능을. 일단은 총 몇 개 있냐면요. 분석 기능이 통합, 보호나 목표값 찾기, 시나리오, 데이터표입니다. 근데 재작년부터 시험에 자꾸 정대했던 문제가 이겁니다. 주로 시험에 잘 나왔던 부분이 통합하고 여러분들 데이터표. 아 이거는 좀 인기가 좋아요. 시험에서 통합하고 데이터표. 그다음에 부분합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목표값 찾기하고 시나리오는 좀처럼 기출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렬은 단독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분석 작업 이 문제 나왔던 문제가 주로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은 통합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할 거지만은 데이터 표 기능이 기출에 많이 좀 등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정렬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했던 열 방향을 정렬하는 거. 그래서 정렬 문제 쉬운 뭐 쉽다기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정렬하는 거. 이렇게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 시나리오하고 이 법역 찾기하고 이거는 출제가 잘 안 됐고 부분합도 랜덤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나왔던 거면 공부하랍니다 하다가 이거 나오면 잘나고 그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이 나오든 안 나오든 나온다는 내용은 아셔야 돼요. 근데 중점적으로 우리가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공부할 때는 그냥 알고는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기능을 연습한다고 보면 돼요. 매건 좀 이따가 작업 내용 알려드릴 거고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책 보시면 부분합부터 나오거든요. 그 부분합이 뭐냐? 부분합. 일단 부분합은 그룹별로 집계를 하는 게입니다. 이건 다 2급 내용인데, 2급 내용인데 그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부분합은 그룹별로 묶기 위해서는 정렬부터 해야 됩니다. 정렬. 그럼 정렬은 여러분들 재배열이거든요. 그래서 정렬 기준은 셀 값, 셀 색, 글꼴 색, 조건부 서식가 있고 네 가지가 있는데, 주로 여러분들, 우리 부분합을 할 때는 셀 안에 있는 셀에 입력된 값으로 정렬하는 게 거의, 정렬 제시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름, 내림, 사용자, 지정 목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색, 글꼴색, 조건부 소식 아이콘은 오름, 내림, 차순 이것을 정렬할 수 없고요. 색깔이 들어갔을 때는 위에 표시, 아래 표시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실습해가면서 보면 돼. 지금 이론상에 보면 우리 쌤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죠? 실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화면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먼 구름 쳐다보듯이, 그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면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 여러분들 정렬부터 해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분할하기 위해서. 정렬을 한번 해볼까요? 정렬.
그럼 제일 처음 여러분들 정렬할 때 표 안에 두고, 왜 두고 하냐면, 얘는 여러분들 데이터가 연결될 게 없거든요. 여기에 데이터가 입력돼 있으면 표 안에 두고 가면 이렇게 잡혀버립니다. 근데 검킹이 있기 때문에 여기 놔두면 연속된 데이터만 다 잡히거든요. 자동으로. 그럼 이제부터 정렬부터 하는 모든 그 기능들은 다 어디 있냐면 데이터 탭이 있어요. 데이터 탭. 여기. 그래 보시면 여기에 정렬 및 필터라는 그룹이 있죠. 여기 정렬을 한번 눌러볼까요? 클릭. 그러니까 자동으로 잡혔어요. 야, 그죠? 내 데이터에 먹일 걸 표시는 체크돼 있어야 되고요. 그럼 쉽습니다. 학과 선택 학과. 학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학과에 입력된 값에 대해서 뭐 할 거냐면 오른 차순에 있죠? 오른 맞습니다. 확인. 그럼 학과별로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경영, 유아, 정보 됐습니까? 오르면서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은 게 정렬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값을 구할 거예요. 항목에 대해서. 그러면 부분합은 어떻게 하느냐? 표안에도. 부분합은 어디 있느냐? 똑같이 데이터 탭이 있는데 저 끝에 보면 여러분들 개요라는 그룹 보입니까?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 거기에 부분합이 있죠?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부분합 저 그룹 하려면 뭐냐? 정렬했던 게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학과별로 정렬했죠. 그래서 문제 보면 첫 줄에 학과별 그룹을 해야 돼. 학과별로. 처음에 구하는 함수는 최대값인데 뭐의 최대값? 합계의 최대값이죠. 그러면 최대 함수 바꿀 거예요. 함수. 뭐에 대한 합계, 우연찮게 체크되어 있네요. 그죠? 합계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겠다 이거죠. 합각끼리 묶어서. 그리고 확인 눌리면 보세요. 어, 합가별로 묶어가지고 최대값은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에 245 야만 나와줘야 되죠. 한 번 더 부분합을 실행할 거. 왜냐하면 또 구할 게 있어요.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도 구해야 되거든요. 평균을. 한 번 더 실행해 볼까요? 부분합을 또 실행하겠습니다. 학과별 맞습니다. 두 번째 구할 함수는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은 평균이거든요. 평균 함수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만 체크하시고 아까 체크를 했던 학계는 체크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할 때 조심할 거. 확인 눌리면 안 됩니다. 이 새로운 값 대치가 있습니까? 새로운 값 대치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앞에 구했던 부분합이 지워집니다. 이제 그 삭제, 대치가 바꾼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제한다. 새로운 값 대치 체크를 이제 확인. 여러분들, 나왔어요. 여기 여러분들 부분합, 평균 두 개만 나와줘야 되고, 최대값은 245.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 개가 아니고 세 개죠. 인성봉사, 기본형 인성봉사 교육훈련. 세 개.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체크할 거. 자, 부분합은 여러분들, 하기 전에 정렬부터 하고요. 부분합을 실행할 거고, 그룹은 정렬했던 게 그룹입니다. 이게 정렬한 겁니다. 함수는 최대값부터 먼저 구했죠? 계산 항목은 이것만 체크했고요. 한 번 더 후반 실행할 때는 학과는 그두고 최대값을 평균함수 바꾸고요. 이전에 체크했던 거 학교는 체크하지 않고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만 체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값 대치 체크된 부분을 반드시 해야 돼요. 여기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끝이죠. 이렇게. 여기 작업. 그 내가 하다 보니까 엉망진창 됐어요. 모르고 그룹을 잘못했습니다. 할 때 어떻게 부분합을 지우냐면요. 안에 두고 부분합 기능이 들어가야지 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우는 게. 부분합을 클릭. 여기 밑에 모두 제거 있습니까? 이거 누르면 다시 하죠. 종료를 했던 거에 나왔어요. 다시 한번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